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정부가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면은요,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요, 횡단보도에서 이 법규를 어겨도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또 운전자 보험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에는요, 알면 돈이 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S 시간에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8월의 유병자 간편보험 최신 소식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건강하신 분들부터 병력 있으신 분들까지 오늘 보험 플랜 119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8월을 맞이해서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지금 운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의 주제가요. 바로 알면 돈이 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고 하는데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운전을 한 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꽤 와닿거든요. 네. 자, 8월을 맞이해서 이달의 베스트 플랜으로 딱 이렇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꼽아주셔서 저도 오늘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차이점도 비교해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면은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가지고요. 돈을 더 낸다는 소식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서 먼저 9월에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것부터 네.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이제 9월부터 개정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8월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혹시 내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을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금융감독원의 그 공시한 부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준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도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9월 1일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라는 부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을 잘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산출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험 가입을 몇 년째 했느냐, 사고 낸 적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실 건데요. 의외로 잘 알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 위반 유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9월 1일자부터는 이전에 없었던 법규 위반 항목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법규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할증되는 항목에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위반 유무, 또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할증이 되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죠. 제한 네, 속도가 그쵸. 몇 킬로인지 알고 계세요? 50km였나요? 원래는 30km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30km보다 제한 속도를 20km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법규 위반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위반하면 보험료 5%를 할증하겠다는 네. 거고요. 이걸 2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보험료를 10% 할증하겠다는 겁니다. 깜빡 실수를 하면은 보험료가 훌쩍 올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원래 안전운전을 하지만 예. 제한 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는 것, 즉 50km로 초과해서 달리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스쿨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도 네. 보행자 보호를 해서 일시 정지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2회에서 3회 위반을 하면 5% 할증이 되고요. 4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10%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9월 1일부터 된다는 건데요. 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또 과태료도 당연히 내겠죠. 예.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오르고 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할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또 법규를 준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를 한 82만 원 내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걸 인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제한 속도 20km를 초과해서 50km를 넘어서 위반해서 한 번을 했다. 예. 그리고 보행자 보호 보호 의무를 2회 이상 위반을 했다 그러면 82만 원 내시던 자동차 보험료를 90만 원을 내야 돼요. 적은 그 할증은 아닌 거죠. 그쵸. 이런 부분을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안전운전하는 건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또 막상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지금 해보고 있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뭐 노인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과속을 해도 일단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뭐 실수로라도 법규를 어기게 돼도 이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청자분들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텐데 네. 여기서 오른다는 그 보험료가 네. 자동차 보험료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도 있잖아요. 네, 이거 네, 두 네. 개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서도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할증 요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음주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앞서서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를 얘기 드렸는데 왜 또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 또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5% 또 10%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30km가 제한 속도인데 20km는 초과하지 않았는데 한 10km 초과했어요. 예. 이러면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도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요 제한 속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증 안 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할인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 보험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네. 요거를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 즉 내가 가해자일 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게 흔히 대인 보상, 대물 보상, 그다음에 내가 보상받는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손해, 그리고 내 차에 대한 차량 손해, 즉 내가 가해자일 때 보상받기 위한 게 자동차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요.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대부분의 그런 사고 원인이 속도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앞서 법규 위반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를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이러면 이게 이제 치료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사 해결해 주는 거 외에 벌금이 나와요. 또 피해자하고 합의도 해야 돼요. 예. 이런 벌금이라든지 피해자와 합의금을 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합의할 때는 또 변호사도 써야 되거든요. 이러한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걸 흔히 법률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모두 각각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동차 보험 일단 가입을 해두고 운전자 보험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막상 가입을 하려니까는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과연 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돈값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사고를 만에 하나라도 내게 됐을 때 운전자 보험이 정말 내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그건 필요하고요. 예. 이거를 운전자 보험 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려면 큰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네. 사고가 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사고가 나면 크게 4가지 책임이 발생이 돼요. 예. 대표적인 게 민사적 책임, 예. 그다음이 형사적 책임, 세 번째가 행정적 책임, 그리고 이제 도덕적 책임 이렇게 4가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대표적인 민사적 책임이라는 게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수리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에 따른 벌금, 대인 벌금, 대물 벌금, 또 피해자와 합의해야 되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흔히 말해서 형사적 책임이거든요. 이러한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을 통해서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또 사고가 나면 과태료를 또 물게 돼요. 이게 이제 행정적 책임이고, 예. 마지막 도덕적 책임이라는 건 사고가 냈으니까 피해자분에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준비하기 위한 것,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필수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지만은 운전자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필수라는 필수입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당장 뭐 9월부터도 그렇고 내년 1월부터도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네네. 자동차 보험 보험료가 또 오르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의 그런 사고를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부족한 보험을 좀 채우려면 어떤 꿀팁이 필요할까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요. 네. 근데 이 운전자 보험도 또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미 있어. 뭐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겠네요.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실손 의료비 말씀드리면 네. 왜 얼마 전까지는 뭐 3세대대, 4세대네 이렇게 버전업을 했잖아요. 맞아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실손 보험도 변화가 있었듯이 이 운전자 보험도 계속 변화가 있어요. 실비도 그래가지고 있으신데 또 문의를 주시고 네. 어떻게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데 네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계속 뭐 업그레이드가 되나 네, 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스쿨존 사고 시에 벌금이 내야 되는 경우 그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2019년도에 법이 새롭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이 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최신 버전이라는 기준을 흔히 우리는 2018년 이전 운전자 보험이냐, 예. 2018년 이후 운전자 보험이냐, 조금 더 최신으로 본다면 2021년 이후 운전자 보험냐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 운전자 보험은요, 형사합의 지원금, 피해자가 합의하는 게 보통 3천이나 5천만 원이면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억 정도가 필요해요. 훌쩍 커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1억까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 또 사고가 났을 때의 벌금도 스쿨전 사고 시의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과연 내 운전자 보험은 스쿨전 3천만 원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예. 예전에는 벌금이 그냥 대인만 벌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물에도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내 보험에서 대인 사고 벌금도 나오는지를 함께 봐주셔야 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비금이 1억까지 갔기 때문에 수임료도 아무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거든요. 이게 500만 원까지만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돼야 돼서 이 부분도 내 보험에 과연 변호사 선임 비용이 2천까지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 보험에서는요, 내가 다쳐서 부상 치료를 했을 때 부상 치료비 위로금 형태로 주는데 이게 최저 부상급수인 14급일 때 최대 50만 원까지도 되는데 과연 내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8월의 베스트 플랜 주제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네요. 네, 운전을 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퇴근할 때에도 운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 뭐 등교길에 좀 그렇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하다가 내가 뭐 1억 원씩이나 정말 물어야 되면은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그렇다고 운전을 좀 포기하기에도 네. 밖에 날씨도 너무 덥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더욱더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좀 보장을 채울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2018년 이전에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도 확인이 필요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2021년 이 전에 또 가입하신 분들도 원하신다면 최신 보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뭐 할증되는 것도 대비를 하고 네. 이번 달에 베스트 플랜 이제 주제로 가져가면서 네. 8월에 챙겨야 되는 이 보장의 꿀팁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는 운전자 보험이 단순히 이제 법률 비용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법률 비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쳤을 때 내 부상 치료비에 대한 부분, 또 응급실 가는 부분, 또 내가 다쳐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인 입원 일당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또 사고 이외의 그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장받는 것. 여기에 최근에는요. 내 차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내 차값이 하락되잖아요. 네. 그런 최신 차에 대한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고 유리 파손에 대한 교체 비용 그리고 타이어 파손에 대한 교체 비용까지도 보장되는 플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보통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면 보장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면 뇌출혈 사고에 대한 진단이나 수술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뇌출혈 그러면 뇌출혈 진단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한 것만 해주는 겁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는 이런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해야만 상해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운전자 보험 풀 버전은요. 예. 법률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것, 그다음에 그 외에 차량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부상받은 거에 대한 풀 버전으로 하신다 그러면 보통 40세 남자 기준으로 사무직 기준으로 20년 보장받는데 22,990원이면 되고요. 꼭 필요한 법률 비용만 한다 그러면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괜찮은 보장이 나왔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운전자 보험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있으신 분들도 2018년 이전에 가입을 하셨거나 조금 2021년 올해 이전에 가입을 하셨어도 확인하라는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8월에 저희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져가야 될 꿀팁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1일자로 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되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특히 속도 위반하지 않으시는 것, 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 지키시는 것,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도 역시 법규 지키셔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그다음 스쿨존 그 사고로 인한 민식이법 적용에 따른 사고에 따른 벌금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좀 하셔야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고액의 그 비용 부담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 뭐 보험료 조금만 더해가지고 정말 큰 돈 나갈 거를 구멍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은 당장의 보험료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증에 대한 개정 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만나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궁금증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최대한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싫고 네. 그래도 제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잘 받고 싶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 당연히 좀 들으러 가야겠네요. 그럼요.
그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최소한 법률 비용만큼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운전자 보험 못 가입하신 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운전자 보험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은 뭐 간병인 입원 일당 플랜도 들어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 네. 사고 이후의 보장에 대한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네. 예전에 없던 보장들인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전에는 운전자 보험은 그냥 입원 일당 뭐 네. 이런 것만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른 건강보험에서 다루다 보니까 네. 최신 버전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 안에도 상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통사고 나면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는 보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사고로 인해서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부분도 간양하고요. 또 사고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에 대한 보장도 준비될 수 있도록 선택해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최근에 그 간병 보험에 대한 니즈도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다들 뭐 맞벌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 안에도 간병인 보장도 들어있고 뭐 사고 이후까지 좀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쏠쏠해 보입니다. 자, 저희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또 보험료잖아요. 네네. 혹시 예전에 2018년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을 좀 열어봐라라고 하셨는데 네.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랑 이번에 보장이 꽤 업그레이드가 된 운전자 보험이랑 보험료가 혹시 얼마나 많이 비싸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네. 상대적으로 예전에 냈던 보험료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네. 보험료의 변화는 크지 않다. 그래요. 네. 거의 그 뭐 한 10% 이내에서 혹시 인상 요인이 개개인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요인이 있더라도 10% 이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는 내가 예전에 냈던 보험료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훨씬 넓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게 요즘은 운전자 보험도 저해지, 무해지가 많이 있고요. 요일 자체가 예전보다 내려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험료 큰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험료가 비슷한데 보장 자체는 훨씬 크고 넓어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슈를 열 때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우리가 조금만 교통법규를 어겨도 비싸질 수도 있다. 이거였는데 결국에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져가야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 또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뭐 이번 이슈도 그렇지만은 가장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제가 택시를 탈 때에도 택시 기사님께서 참 예민하셨던 부분이 민식이법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거든요. 저희 방송에도. 네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민식이법 시행이 이제 조금 된 지가 됐는데 운전자 보험을 이것 때문이라도 꼭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 대표적인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일반 스쿨존이 아닌 경우에 사고가 나서 벌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너무 비싸요. 2천만 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전세 사시던 분은 전세 자금을 줄여야 된다든지 일시적으로 2천만 원을 큰 경제적 규모가 큰 비용 부담이 되고요. 이게 스쿨존 사고일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크고 이러한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될 정도면 벌금 외에 형사비 지원금이 따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최대 1억까지도 합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운전자 보험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다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험료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억,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8월의 베스트 플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알면 돈이 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체크하고 왔습니다. 지금 8월이 막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9월 딱 시작되고 나면은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교통법규를 어겨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슈를 체크해드리면서 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꼭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2018년 이전에 이 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분들 혹은 운전자 보험은 없고 자동차 보험만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슈 한번 챙겨보시면서 혹시 없는 운전자 보험도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 함께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앱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소액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가요. 8월의 유병자 간편보험 최신형이라고 합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테마 플랜 ABC 시간에도 8월의 최신 보장 내용을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병자분 이제 위에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래도 옛날에 없었던 유병자 보험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그것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예전 유병자 보험부터 좀 봐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님들이 다 알고 계실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유병자 보험 9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병력자 보험이라면은 325가 처음에 나왔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335가 나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33으로 다시 새 버전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333 2세대 신버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3 2세대 출시는 3년 내에 수술이나 올 이내 입원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되는 조건이 굉장히 가입 조건이 완화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담보 그리고 할증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이 2세대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5일 이내에 입원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맞습니다. 325라고 말씀 네네. 주셨는데 이제 저희 다들 익숙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그 숫자가 조건을 뜻하는 것 같은데 네네. 숫자가 너무 여러 가지라서 그죠. 그거 어떻게 달라요? 지금 보험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간편보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조건이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서 지금 출시하는 부분이 간편보험, 유병력자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하는 유병력자 보험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꼭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신버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보장 내용과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 이 방송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325 같은 경우 9버전을 보신다라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이력이 없으시면 가입이 되는데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없어야 가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9버전이 335 유병력자 보험인데요. 3개월 이내에 똑같이 뭐 재검사 소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3년 앞전에는 325는 2년에 입원 수술이지만 이거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다라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또 가입이 됐었죠. 그리고 나온 333 1세대 같은 경우에는 3년 내 입원 수술이 없으면 가입이 되고 그리고 3년 내 6대 질병에 대한 진단 수술이 없으면 가입이 됐는데 이거는 335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출시된 333 신세대 그 2세대 지금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3년 이내에 6일 동안 입원 이력이 없으시고 그리고 30일 투약에 대한 부분에 약 복용이 없으시다라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333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암에 대한 부분에 이력이 없으시면 가입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조건이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 또한 조금 325와 335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이것저것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네네. 표를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네네. 같아요. 옛날에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보험이 점차 이제 가입은 쉬워지고 네, 보험료에 맞습니다. 있어서도 뭔가 혜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장 조건도 굉장히 많이 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네. 지금 저희가 333을 보고 있는데 네네.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네. 예전에도 이제 333이 1세대로 있었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2세대를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진 게 나왔는데 혹시 이거는 뭐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을지 좀 차이점 좀 비교해 네, 주시죠. 가입을 지금 그 조건이 보면은 만 15세까지 가입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최신 버전으로 비교해 보시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325 같은 경우에 9버전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 조건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335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90세까지 지금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70세까지 가입이 되셨죠. 그런데 지금 335 1세대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 가입 조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세대 또한 지금 15세부터 지금 80세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 조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디케어 서비스라고 이게 333 1세대, 2세대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조건이나 이 서비스가 좋아졌는데요. 메디케어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뭐 병원을 뭐 방문을 하거나 그리고 기존의 병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1대1 면담으로 해서 간호사분께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335 같은 경우에 325에는 이 서비스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 333 1세대, 2세대는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되면서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네요. 가입 네네. 자체도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네. 유병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납입 면제, 네. 보험료 안 내는 거 저희 정말 좋아하는 기능까지 그렇죠. 탑재가 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납입 면제는 보험이 네. 한 15년 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납입 면제 기능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뭐 3대 진단비 해갖고 암, 뭐 뇌졸중, 심근경색의 납입 면제가 있었는데 이게 또 납입 면제 기능이 없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발생을 하면서 유병자 간편보험이 생겼지만은 유병력자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 기능이 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었는데 지금 335 같은 경우 333 2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저렴해지면서 납입면제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한다라면 혹시라도 내가 진단을 받거나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게 되면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안 내시면서 보장을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거는 또 출시가 반짝됐다가 또 언제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가지고 네, 뭐 네, 8월의 맞습니다. 최신 보장인 만큼 저희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네. 50대 분들이 많으셔서 네, 네.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최신 333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은 네. 얼만큼 좀 받을 수 있을까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유병력자 보험이 좋아지고 간편보험이 좋아졌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입이 되는지 그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암 치료력이 있는 부분을 제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암 치료력이 지금 있어서 지금 유병력자 보험이 가입이 거절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333 2세대에서는 가입 조건이 됐는데요. 54세 남성이시고 4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이분이 수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또 원인 불명인 두통으로 또 입원을 하루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에 335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이내에 입원 이력이 있으셔서 가입이 안 되시고 그리고 건강체 같은 경우에도 암 두통 이력을 있으니까 당연히 심사 거절이 났습니다. 그러면 333 1세대 보험을 보면 3년 내 두통으로 입원 검사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가입이 안 되시죠. 그러면 345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암 수술력이 있으시니까 가입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333 2세대 보험을 봤을 때 3년 내 6일 입원 이 부분이 미해당이시고요. 그리고 3년 내 6대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미해당이시기 때문에 이 3 2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분 말고 잦은 질병으로 수술 입원하신 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입이 되는구나 4년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큰 질환인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없는데 가입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부분들은 잦은 병력을 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시는데 만무톰 수술을 하신 부분이고 용종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 54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2년 전에 유방 섬유 손종으로 마마톤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1년 전에는 갑상선 결쪽으로 통원 수술 하셨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런데 6개월 전에는 대장 용종 위 용종 제거술을 하셨고 그리고 3개월 전에는 어지럼증이 있으셔가지고 3일 입원해서 검사를 하셨는데요. 이게 325라든지 333 1세대라든지 그리고 335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런데 333 2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내 6일 입원 없으시고 그리고 수술 이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가입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보장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50대 여성분의 사례도 있었고 남성분의 네. 사례도 있었는데 네. 사례를 보니까 이게 정말 뭐 희귀한 게 아니라 정말 네. 주변에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또 보장을 받으신 것 네. 같습니다. 자, 333 1세대에 이어서 이제 2세대의 보장을 보고 있어요. 네. 예전이랑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장도 좀 꼼꼼하게 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간편보험 이렇게 해서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하면은 큰 질환일 경우에만 거절이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단한 수술이나 입원일 경우에도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333 2세대 같은 최신 버전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원을 해도 약을 먹어도 기간이 짧은 경증 질환자는 333 2세대로 가입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33만 없지만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재소견이 없으셔야 됩니다. 내가 입원 수술은 안 했지만 이 부분의 병력에 의해서 재검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가입은 안 되시겠죠.
그리고 3년 이내에 계속해서 6일 이상 같은 질환으로 6일 이상 입원한 이력이 없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30일 이상 약 복용한 부분이 없으시면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지금 6대 질병 진단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하신 적이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6대 질환이란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냐면 암, 뇌졸중, 급성신경계증, 그리고 간경화, 협심증, 그리고 심장판막증 이 6가지에만 내가 진단 수술 이력이 없다라면 네,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때 뭐 서류도 너무 많고 뭔가 네네.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렇죠. 느껴졌는데 네. 지금 조건들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웬만한 유병자분들이 이건 나도 가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요구하면 나는 이렇게 서류만 넣으면 통과되겠지 했는데 또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네. 그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시청자님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질환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험회사에는 불필요한 서류는 넣지 않고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투약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해요. 이 투약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네. 투약에 대해서는 나는 투약을 뭐 20일밖에 안 먹었는데 네. 왜 내가 30일 넘게 먹었다고 해서 거절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투약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입원했을 경우에 10일 동안 이분이 투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퇴원하실 때 이분이 또 25일 처방을 받으셨다라면 이 30일 중에 넘는 기간을 투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가입이 거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환자가 약을 처방받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내가 약을 구입을 했지만 먹지는 않았다. 복용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처방받은 일수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원 기간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네. 보험 내역을 보다 보면은 저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어서 좀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면 다 가입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가입이 안 될까 이런 맞아요.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작은 글씨를 잘 보고 가입을 하라고 네.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투약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있는 안약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바르는 연고, 피부에 바르는 연고 이 부분 다 처방전에서 다 처방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처방받은 부분을 본다라면 우리가 투약 기간을 어떻게 지금 알 수 있을까요? 하고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러면은 일주일당 1회로 본다라면 이럴 경우에는 1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처방받은 그 해수 기간을 이제 한번 보시고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의 투약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했을 경우 입원에 연계되는 부분이고 내가 복용 안 해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눈에 바르는 넣는 연고 안약이라든지 바른 연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일주일당 1회로 본다는 부분을 조금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네. 글씨 한 글자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보장을 받고 안 받고가 네, 또 차이가 맞습니다. 나잖아요. 네네. 그 보면은요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있을 네네. 때 뭐 네네. 입원이나 투약에 대해서 계속하여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걸까요? 근데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입원한 적이 6일 이내에는 별로 아니요 한 번밖에 없어요라고 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입원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감기로 입원한 부분이 이틀이고 그리고 내가 뭐 배가 아파서 장염으로 입원한 건 이틀이면 입원은 각각 질병에 해당이 되십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입원한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은 같은 질병 코드로 내가 뭐 3일 입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 달, 2달 뒤에 또 내가 4일 입원했다.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7일 입원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6일 이상 입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 335 2세대 보험에 가입 조건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질병 코드로 해당이 되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좋은 보험을 좀
좀 비교해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암보험 많이들 있으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대 질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옛날 거랑 요즘 유병자 보험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보험이 굉장히 보장 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네. 앞전에는 뭐 암, 뇌졸중, 신경쇠 3대 진단비만 됐는데 지금은 뭐 암으로 뭐 뇌출혈만 되다가 또 다시 지금 완화돼 가지고 뭐 뇌혈관 해외성 질환까지 보장 조건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도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대 질환 수술 보장 비교표를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는 부분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유병력자 보험 가입이 돼서 너무 좋기는 한데 보장 조건까지 조금 더 좋으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그 특정 질병으로 수술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실비를 가입되어 있지만 지금 그 매년 갱신되는 실비에 대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수술비 보장을 조금 대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에 지금 유병력자 분들도 333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23대 수술비 보장으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심내혈관 수술비, 그리고 심내혈관 수술비 보시면은 우리가 해외성 수술비로 많이 예전에는 가입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심장 내혈관 수술을 같이 준비를 하신다라면 해외성보다는 보장이 훨씬 더 완화되는 부분을 준비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성 쪽으로 지금 심장 쪽으로 보장이 어떻게 지금 좋아지냐면은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지금 심근병증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알던 그 가장 넓은 줄 알았던 범위보다 네. 뭔가 더 넓은 게 이제 나온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떻게 가입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보장을 받고 안 받고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가입돼 있는 보험에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여성 특정암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나는 일반암으로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위쪽으로 검사 받다가 위암 진단을 받으신 경우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여성 특정암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단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정말 많이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대 진단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뇌혈관 그리고 혈성 진단비로 보장을 바꿨는데 지금은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보장 조건이 조금 더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내혈관 수술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33 2세대에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이 가입 조건이 굉장히 보장 한도도 많이 되니까 꼭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네요. 네네. 어떻게 다음 가져가느냐에 페이지에 따라서 보시면은 다르네요.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해외성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라든지 만성, 심장 질환, 그리고 심장병, 폐순환 질환,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있는 부정맥, 심부전 이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33 2세대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정맥, 심부전까지 수술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0년 환자 수의 도표를 보신다라면 정말 진단 많이 받는 부분이 부정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는 혈심장 수술비를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코드를 보면은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고 심내혈관 질환 수술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해당이 된다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유병자 보험 중에 오늘 최신 유병자 보험 만나봤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원픽은 최신 333 보장이 될 것 같은데 네. 최종 정리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병력자 보험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지금 원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 치료 경과가 3년 경과 시에도 지금 3대 질환 가입 가능하시다는 부분. 3년, 그리고 3년 내 수술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부분. 우리가 333, 335 이렇게 가입을 해도 이게 수술력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3년 내 수술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간편보험 가입 후 1년 동안 치료료가 없었다면 333 2세대로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부분. 월 보험료를 10,000원을 줄였을 경우에 납입기간 20년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
종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간편보험 가입에도 가입 후 5년 동안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납입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을 한다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납입 면제 기능도 일반 보험 표준체처럼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원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최신 보장으로 여러분들 가입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보장은 커졌다고 합니다. 8월에 최신 소식이니까 확인해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숙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6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자 도착을 해서 열어볼게요. 1309님께서 자, 이달의 베스트 플랜 내용을 보셨나 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동시에 중복 보장이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거든요. 아니면은 비례 보상인지 저도 이거 헷갈립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둘 다 있으시다면 그럼 보장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사고가 나서 내가 자동차 보험도 있고 운전자 보험도 있으면 이게 다 나오니까 궁금해하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내가 다친 거라면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손해에서 보상이 나갈 거고요. 운전자 보험에 있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에서도 또 나갑니다. 따라서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준비하시면 내가 사고 났을 때 경제적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각각 보장되니까 모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남겨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